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경제학 강의록 일부입니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글인데도요, 지금의 경제를 좀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텍스트지만 통찰력이 있죠. 그렇죠. 19세기 영국이랑 독일 경제 비교부터 시작해서요, 가격, 가치, 또 노동 분업, 심지어는 돈의 본질까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네, 범위가 꽤 넓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오래된 지혜 속에서 현재 경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처음 딱 느낀 건 경제를 뭐랄까 기계처럼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 계속 움직이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도는 것처럼 상품이나 서비스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를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같은 걸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죠. 아, 왜죠? 왜냐면 시간이나 장소, 여러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요 공급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역동성을 봐야 한다. 이런 거죠. 아하. 기존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연,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뇌 비유가 나왔잖아요. 네, 그 뇌 부력 비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뇌가 그냥 무게만 있으면 활동하기 힘든데 그 뇌수 안에 떠 있으면서 부력 덕분에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하. 보이지 않는 힘. 그 역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적인 분석 틀로는 그걸 놓친다. 네. 살아있는 흐름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가치 창출에 대한 설명도 좀 독특했어요. 3단계로 설명하던데. 네네. 첫 단계는 뭐였죠? 첫 단계는 비교적 익숙해요. 자연에 노동이 들어가서 가치가 생기는 거. 이건 흔히 아는 개념이죠.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재밌어요.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정신, 그러니까 지성이죠. 이게 노동을 조직하고 방향을 잡고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 단순 노동력 투입 그 이상을 본 거네요. 기술이나 경영, 기획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지적인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그 정신이 이제 자본하고 직접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본을 굴리고 투자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간 현대 금융이나 지식 경제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노동 분업에 대한 시각도 참 흥미로웠어요. 분업이 심화되면 오히려 이타주의가 필요해진다. 이게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분업화될수록 나는 나한테 필요한 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이 맞는 걸 얻게 되고요. 그 재단사 예시처럼 내가 내 옷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남의 옷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옷 사 입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 이 분업 시스템이 잘 굴러가려면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위해 일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이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도 좀 새로웠어요. 그냥 교환 수단 이걸 넘어서는 존재로 보던데요. 네. 돈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그냥 추상적인 숫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어떤 특정 상품, 슈타이너는 완두콩 같은 거를 예로 들었는데, 완두콩이요? 네. 그런 구체적인 상품이 계속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하다가 점점 그 상품 자체의 가치와는 분리돼서 독자적인 힘을 갖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면서 돈의 나이라는 개념까지 나왔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그 부분이 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모든 돈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빌려주는 돈, 대부화폐 같은 경우에요. 새로 발행된 젊은 돈하고 오랫동안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고 돈, 늙은 돈은 그 역할이나 힘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액면가가 같아도요? 네. 액면가가 같다고 해서 경제 내에서 실제 미치는 영향력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기능을 구매화폐, 대부화폐, 증여화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단순히 교환 수단으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다. 그렇죠.
돈의 그런 다층적인 역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가격이 뭐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된다. 이런 표면적인 설명 너머에 있는 그 더 깊은 힘들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뭐 가치들 간의 긴장 관계라던가 가격의 경향성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하고 살아있는 경제를 잘 관리하려면 개별 기업이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봤죠? 대신에 생산자, 상인, 소비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일종의 협회, 영어로는 associations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요. 협회요? 네, 이 협회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경제 전체 과정의 균형을 좀 의식적으로 맞춰나가야 한다. 이런 사회적 경제 모델 같은 걸 제시하는 거죠. 아, 시장에만 맡기거나 정부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협력해서 조절해야 한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 슈타이너의 경제학 강의 발췌를 통해서 경제를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좀 독특한 관점을 만나봤습니다. 100년 전 생각인데도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노동 분업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서로를 위한 경제활동, 그 이타성이 중요해진다는 점, 또 돈을 그냥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역할과 맥락 속에서 봐야 하는 돈의 나이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경제활동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하는 이 경제활동 속에서요. 그냥 가격표나 통계 숫자 너머에 있는 그 살아있는 흐름, 보이지 않는 관계와 역동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이 살아 숨쉬는 경제의 맥박을 어떻게 포착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